영상이 지금 돌아가서 영상을 볼 건데요. 같이. 자, 이렇게 푸비 위에서 내려와서 로드포트에 이렇게 푸비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푸브 안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웨이퍼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푸비 들어오고 나면 게이트가 열리고, 그리고 나서 로봇이 한 장 한 장 옮기죠. 여기까지는 상압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봤을 때 ATM 로봇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로봇팔이 2개가 있죠. 로봇팔이 2개가 어딘가에다가 웨이퍼를 거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온라인이라고 앞에서 그림을 봤을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 설명을 할 때 웨이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치나 플랫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금방 잘 보시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개의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층이 보통 일반적으로 2개 층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웨이퍼가 들어오죠. 근데 웨이퍼가 들어오는 이 공간을 부터는 진공이었다가 상압이었다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웨이퍼를 놓으면 여기 공간이 실질적으로 프로세스 챔버의 어떤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웨이퍼를 바깥쪽으로 반출을 하게 됩니다. 보면 챔버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챔버를 여러 개 만드는 거는 순수하게 스로풋을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챔버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봤었는데요. 이 영상들을 사진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수업을 정리를 할 거예요. 보면 첫 번째 로드 포트라고 해서 푸비 올라가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OHTL 통해서 푸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포트가 있는 자리. 두 번째 EFEM 이퀴먼트 프론트 엔드 모듈이라고 해서 상압 로봇이 있는 공간이고요. 푸브에서 로드락까지의 공간에 웨이퍼를 이송을 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 첫 번째 공간이 로드 포트, 두 번째 공간이 EFEM, 세 번째 공간이 로드락이에요. 그러면 EFEM 여기 공간은 상압 공간이에요. 상압. 그리고 나서 로드락으로 웨이퍼가 넘어가겠죠. 로드락으로 넘어가면 이 로드락 같은 경우는 EFM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웨이퍼가 들어갈 때는 상압.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백큐으로 바꾼 다음에 프로세스 챔버 방향, 즉 트랜스퍼 모듈이 있는 쪽으로 웨이퍼를 옮길 때는 백큐입니다. 그래서 상압, 백큐, 진공, 상압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로드락을 거친 웨이퍼는 트랜스퍼 모듈을 통해서 챔버로 이동이 됩니다. 이 챔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 있는 각각들의 로봇들은 ATM 로봇이나 VTM 로봇 같은 경우는 웨이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패드도 있고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각종 센서들도 여러 가지를 달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퓨전 공정에서 나오는 용어들 한두 가지 정리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스택 커버리지 앞쪽에서 얘기했는데 만들어지는 방막이 얼마나 유니포미티가 가질 수 있냐, 얼마나 균일하게 만들어지냐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스택 커버리지가 우수하다, 동의어로 개필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해서 가로와 세로와의 비율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른 공정에서 한 번 더 나올까 그때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열팽창으로 인해서 컴프레시브나 텐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인장이나 압축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좌측 하단부터 그림을 보면 웨이퍼 표면 위에 또 다른 방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온도가 올라가면 방막이 열팽창 개수가 좀 더 커서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밴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밴딩을 하고 나면 컴프레시브 이렇게 압축을 받아서 웨이퍼가 찌그러지는 형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온도가 내려갔을 때 방막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럴 때는 동일하게 또 밴딩이 돼 있죠. 밴딩이 될 때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웨이퍼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컴프레시브나
실 요런 테슬 요런 타입으로 두 가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막을 만들 때 열팽창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공정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필름에 관련된 공정이나 APCB나 ALD 공정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하는 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